네, 뭐 환율이라든지 수급 이 시간을 통해서 조성우 과장님이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뭐 대북 리스크 때문이었을 거예요. 환율이 또 다시 레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오늘도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시장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힘을 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참 이번 주 시장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네. 또 냉정해야 돼요. 예, 빠진다고 뭐 속절없이 속만상해 하시면 해결이 되진 않고 뭐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네. 산다고 오히려 이럴 때 냉철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시 이제 반등을 했을 때 또다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내용들 좀 네.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계좌를 잘 지키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그에 대한 팁을 전해드릴 거고요. 매일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027-4875, 027-4875로 전화 주셔서 뭐 종목 얘기든 시장 얘기든 궁금증 남겨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코멘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조성우 과장님은 시장을 어떤 포인트로 잡고 얘기를 해주실지 오늘의 주제부터 키워드로 만나볼게요. 네. 냉철함이 공포를 이긴다. 지금 시장에서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지수가 레벨을 낮춰 나가고 있어요. 네. 코스피도 2,300선이 깨졌죠, 어제.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최근에 속절없이 하락을 해요. 그럼 네. 그 나름대로의 하락의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하락 중에서도 이게 왜 빠지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체크를 해야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건데 주식이 빠진다고 해서 그냥 속만상해하시면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겠죠. 오늘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어제 코스피 장중 흐름,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도 우리 시장이 좀 상당히 큰 테스트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우려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장에 이제 한판 크게 붙는 사실 그런 게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장 초반에는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됐어요. 어제 나스닥에 급락을 안고서 출발했지만 코스피는 장 초반에 1%대 하락에서 어느 정도 지금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화면이 나오나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있죠. 어제 이제 장 초반에 자 나스닥 급락을 코스닥이 1%대 개파락을 했죠. 그리고 이쯤에서 하락을 어느 정도 제어를 했어요. 제어를 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버틸라고 하던 상황에서 이제 대북 리스크, 북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낙폭이 커졌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힌트.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어제 그 구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상승 시도가 분명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북한 리스크만 아니었으면 우리 시장은 나스닥에 급락을 안고 출발했지만 나름 버텨내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될 가능성. 그리고 거기서 조금 기회된다면 조금 더 위로 올릴 가능성. 사실 이게 오전장에서 분명히 보였었는데 갑자기 북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최근 투심이 많이 위축이 돼 있잖아요.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 오늘도 안 되나 보다. 이제 그런 심리가 이제 다시 이제 매도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국에는 급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네. 어제는 쉽게 말해서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가뜩이나 시장 안 좋아서. 이번 주 내내요? 그러니까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어제는 사실 유동성에 대한 우려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진짜 한판 제대로 붙는 61선 외나무 다리에서 한판 사실 붙는. 그러니까 일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 저는 어제 예. SK 하이닉스가 좀 버티길래 예. 뭐 증권사를 중심으로 좋은 리포트도 나왔고 그래서 또 이런 장에서도 버티는 종목이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살짝 하긴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SK 하이닉스의 네. 실적 추정치도 좀 올라가고 있고 네. 삼성전자 미리 올랐고 SK 하이닉스가 좀 따라가는 그런 양상에서 SK 하이닉스가 버텨주는 거.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도 사실 시장 대비해서는 잘 버텨준 종목,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실적 기대감이 제한적으로 반영은 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심리는 어그러진. 그러니까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게 딱 나오는 게 네. 어제 결국 이제 61선 요 외나무 다리에서 유동성과 실적이 한판 붙었는데 북한 리스크가 튀어나오면서 판다 어그러버린. 이런 양상이죠. 그러니까 어제는 상당히 북한 리스크,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회복된다라고 하지만 어제 나오는 거는 너무 이건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제 61선을 완전히 이탈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너무 단순한 기술적 분석으로 그 다음은 어디냐? 121선. 왜? 이게 너무 단순하지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차트를 보기 때문에 네. 여기 빠지면 그 다음에 어디야? 그런 거죠. 그럼 121선까지 2150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봐야 될 거 이제 그 기간에 이제 매물대 정도를 분석을 해보면 결국엔 이제 여기 부분은 사실은 속절없이 빠지는 거 이 구간에서는 거래가 많이 안 됐어요.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의 매도만 나와도 훅 빠지거나 그러니까 최근에 좀 급락이 이 구간의 매물대가 얕았던 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 그다음에 좀 탄탄한 데가 어디예요? 2150까지라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버텨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닥을 분명히 잡는 작용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이제 뭐 연말에 뭐 산타랠리니 이런 걸 이제 기대하는 이런 양상이고 여기에 추석 연휴 껴 있죠. 그다음 미국 대선이 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시험 구간이 2150까지는 이제 열어놔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뭐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포트에도 네. 조금 뭐 자렵지 못했는데 일단 뭐 그건 이따 좀 보여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 얘기 잠시 예.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뭐 코스피 지수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022000에 4875, 022000에 4875로 시장과 관련한 궁금증들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트 클래스 포트에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예. 종목들 한번 리뷰하자라는 리뷰해야죠.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뭐 잘한 네.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뭐 보여드리고 저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뭐 리얼리티 뭐 방송이기 네. 때문에 일단 저희 편입 종목 현황에도 뭐 요 시장의 풍파에서 좀 자유롭진 못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또 다시 점검을 할게요. 뭐 저는 여기 나와서 아는 거는 최대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주인데. 자, 편입 현황을 보니까 어제 또 우리의 전우들 또 두 친구가 결국에 또 이탈을 했습니다. AP 시스템이 손절가 21,700원인데 어제 종가 21,400원. 300원 차이인데 좀 버텨보면 어때? 그러니까 이런 미련들 다 가질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어차피 저 23,400원에 편입을 해서 이건 중소형주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마이너스 7% 잡았고 그게 21,700원이에요. 이탈하면 전 뒤도 안 돌아봅니다. 물론 좋은 종목이고 안타깝죠. 네. 그렇지만 내보내야 되고 나중에 이제 다른 종목을 다시 넣고 또 시장과 또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거고. 자, 메일리옵도 참 수비형 미드필더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름 처절하게 시장에서 하방 경기를 가지고 선전을 했습니다만 손절가 66,000원 어제 이탈한 65,600원의 종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저것도 일단 포트에서 편출을 하죠. 그러면 이제 GS 리테일만이 정말 외롭게 지금 경기장에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종목 전술도 한번 보시죠. 네. 자, 일단은 뭐 선수들이 많이 좀 부상으로 뭐 이탈을 뭐 했기 때문에 좀 외로워졌긴 했고 뭐 사실 추석 연휴 전에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가자라는 생각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좀 줄이게 돼서 예, 뭐 수고를 좀 덜었다라고 그렇게 좋게 생각해야 되겠죠. 네. 자, GS 리테일만이 여전히 지금 포트에서 유효한 그런 상황으로 남아 있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현재 지금 뭐 추석 연휴 이후에 제가 또 심기일전해서 다시 좀 종목을 가지고 올 생각이고 그때 시황에 맞춰서 또 가지고 올 겁니다. 뭐 네. 일단 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한다라는 우리 원칙에서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GS 리테일만이 현재 남아 있다라는 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만 철저히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이 어쨌든 우리를 많이 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지만 좀 덜 맞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거 좀 피할 수 있고, 그죠? 네.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시청자 상들 요즘 오늘도 뭐 많이 신청 또 해주시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요즘 급락장에서 거의 손을 못 쓰고 속절없이 속수무책으로 거의. 그냥 파란 계좌를 보기만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또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그런 하더라고요. 분들은 이제 네. 다음을 좀 기약할 수 있는 빠른 선택을 하신 건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사실 지금 하락이 끝나지 않으면은 계속 거의 멍하게 바라만 보시는. 본의 아니게 예, 장기 예. 투자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물려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만 먹고 나오지 하셨는데 확 물려버리면 바로 끊고 나오는 걸 잘 못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좌에 계속 이제 물린 종목들이 늘어나게 되고 10개, 20개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또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그걸 하나 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주식이 뭐 계속 오를 때는 뭐 지금 사도 됩니까, 그죠? 이렇게 빠질 때는 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뭐 네. 거의 두 가지 질문을 거의 나눠지는데 LG화학을 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에 대한 AS가 아니라 자 네.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이제 하락과 상승을 분석할 때 이제 통계 함정에서 벗어나려면은요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 LG화학은 그냥 퍼센테이지로만 따지게 되면 현재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22% 정도 하락을 해 있고요. 여전히 이제 코로나 패닉의 급락인 저점에서는 여전히 165%가 하락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은 22%밖에 안 했는데 무려 165%의 상승, 그러니까 거의 8배의 갭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괴리가 큰 것 같은데 요런 게 이제 착시죠. 자, 요걸 갖다가 이제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고점 대비해서 17만 4천 원이 하락을 한 거고 저점 대비해서는 38만 1천 원이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17만 원, 38만 원, 그렇게 벌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상승률 대비 하락률을 이 대입을 해보면 LG화학은 지금 상승분의 약 32%를 반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한 거에 약 한 3분의 1 정도를 반납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색깔 다르게 네모칸 쳐놨죠. 보세요. 3분의 1이죠. 그럼 요거 하나, 둘, 그렇죠? 얼추 맞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죠. 자, LG화학은 이제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해버린 거죠. 그리고 새로운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LG화학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이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 있는 거고 네. 시장이 상승하면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이거죠. 자, 시장이 매수 심리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매수 심리가 우위. 그러니까 사자가 강할 때. 고점에서 17만 원이나 빠졌어. 야, 이거 단계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이거 좀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매도 심리가 우위인 시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바닥에서 38만 원이나 올랐네. 이거 아직도 좀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네. 이걸 결정하는 게 투자 심리인 거예요. 이걸 제가 차트 그어놓고 오늘 올라갑니다, 내일 올라갑니다. 이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는 건데 네. 시장의 주가는 심리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 심리가 우위에 있을 때는 이 종목이 결국 여기서 이제 일어날 것이고 매도 심리가 우위에 있을 때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시장은 어때? 매도 심리가 우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섣불리 물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분할 매수 뭐 이런 것까지는 합리적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70만 원대 사신 분이 물려갖고 무턱대고 여기서 물을 타시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잽싸게 리스크 관리를 못 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뭐 영원히 빠지진 않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반등할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좀 하락하는 방향성일 때는 물을 타기보다는 좀 방향성이 결정이 돼서 그렇죠.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할 때 그때 그만 오히려 빠질 추가 매수를 때까지는 해야 돼요? 힘들더라도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은. 네.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대부분의 종목에 지금 적용된다고 보시면 지금 종목이 빠지는 건 시장 때문에 빠지는 게 크니까. 그렇죠. 자, 반등 시 손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그러니까 이거는 제때 리스크 관리 못 하신 대부분의 분들께 해당이 되는 건데 자, 시장이 반등이 나와요. 근데 내 종목이 시장보다 강하다. 과감하게 더 사야지. 내 종목이 시장을 이기고 있는데. 그렇죠? 자, 내 종목이 시장만큼은 오른다.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근데 내 종목이 시장보다 약해. 시장은 이만큼 오르는데 내게 안 올라. 그러면 저건 과감하게 그땐 정리하셔야 돼요. 매도한 다음에 종목을 교체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하실 돈이 있으면 그냥 현금으로 사시면 되지만 다른 종목을 팔아야지만 새로운 종목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반등이 나올 때 시장보다 내 종목이 약하다. 저 때는 결단하셔야 된다. 그래 여러분들이 반등장에서 결국에 반격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제때 리스크 관리를 저처럼 마이너스 5%는 7%는 이 원칙을 못 지키신다면 적어도 지금 시장이 하락할 때는 섣불리 물타지 마시고 반등을 기다리셨다가 저걸 반드시 기억하신 다음에 행하시면 발전하실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화가 많이 났네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죠. 시장 시장에 화가 많이 때문에 났죠. 저희가 좀 흥분을 했는데 오늘 이제 좋은 손실 종목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와닿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전략을 또 짜면은 시장 대비 이길 수 있을지 팁을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접수가 된 문의 내용들 한번 싹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끝번호 9501님 대상홀딩스 종목 상담글 남겨주셨고요. 끝번호 2220님은 현대리바트 궁금하다라고 오늘 전화를 주셨네요. 그 외에도 LG화학 저희가 방금 얘기를 나눴었는데 손절 고민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다음 주 코스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추후에 또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빠르게 시장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느덧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고요. 지금까지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화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